동화책 속에서 다시 만나는 인물들. 오늘은 하나된 나라를 꿈꾼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에 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자, 하나된 나라를 꿈꾸는 링컨을 상상하면서 이 동화책의 표지, 첫면, 그리고 여기는 뒷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신바람 독서 퍼레이드 가이드 역을 맡은 재미나게 사는 소년 같은 잼나보이 여순모입니다. 자, 첫 페이지 딱 넘기게 되면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조금 확대를 했으면 보여드리면요,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동화책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해주는 말투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디서 펴냈는가? 자, 하나된 나라를 꿈꾸다 하는 제목을 탁 내걸고 링컨, 그리고 글쓴이는 조유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예레미즈 형제, 펴낸 곳은 주식회사 한국 글랜더만, 펴낸 이는 이행순, 기타 등등 여러가지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려진, 즉 재활용 수거장에 버려진 동화책을 제가 꾸러미로 가지고 와서 하나 한 편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 링컨 편이라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책에서 링컨은 통나무집에서 흑백으로 된 책, 그림이 좀 상상이 되지잖아요. 여기가 링컨의 집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글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자, 링컨은 숲속 작은 통나무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누나와 함께 땔감으로 쓸 나무를 주워 오고 또 아버지를 따라서 옥수수 씨를 뿌리기도 했고 또 숲속의 동물들과 뛰어놀 때는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갔다 빨리 갔다 이 말이죠. 하지만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 어머니가 책 읽어주는 시간. 어머니가 책 읽어주는 시간. 링컨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작은 그림에서 나온 것은 켄터키주의 작은 집인데 링컨은 1809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링컨은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18개월 오늘날 계산하게 되면 1학년 1학기까지밖에 못 갔다는 이야기네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고요. 링컨은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이거 중요하네요. 조리 있게 말하고 글도 잘 쓰기로 유명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화책을 가까이 해보면 좀 쉽게 읽어지니까 좋아요. 자, 다음 지금 뭐 책을 보다 잠이 든 것 같아요. 여기 뭐 유리창에는 뭔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링컨은 집에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링컨은 같은 책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책을 빌릴 수 있다면 먼 곳이라도 한달음에 달려갔고요. 링컨은 어느 날 빌려온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데 창문 틈으로 뭐가 빗물이 들어와 책이 흠뻑 젖고 말았죠. 링컨은 젖은 책을 들고 책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책이 엉망이 되었어요. 책값 대신에 제가 일을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어이구, 대단해요. 링컨은 정성을 다해 일을 도왔습니다. 책 주인에게 책을 선물을 받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착하게 잘했다는 이야기네요. 벌써 링컨의 미래가 점쳐질 정도입니다. 이제 어머니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1818년 고작 9살이 된
아주 어린 나이네요. 9살 때 링컨이 큰 슬픔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린 거야. 어머니는 며칠 동안이나 알아 누워 있다가 링컨을 불러서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성경은 엄마가 가장 아끼는 책이야.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언제나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눈을 감았어요. 링컨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어머니의 마음, 즉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링컨의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는가?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커스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에 독풀을 먹은 젖소에게서 짠 우유, 이걸 먹으면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이 병에 걸린 친척을 돌보다가 전염이 되었다고 해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링컨 고생이 많겠는데요. 자, 링컨이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화가 있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링컨은 더욱더 열심히 생활을 했고 집안의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농장에서 허드렛 일 돕고 하고 뱃사공 일도 했네요. 배에서 짐을 나르는 일도 하고 링컨은 키가 크고 늠름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링컨은 어디서나 무척 인기가 많아서 인기가 많으면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성실하고 친절한 데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었거든요. 링컨이 간혹마다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링컨. 자, 링컨을 눈여겨보던 오버 링컨에게 자신의 식료품 가게에 와서 일해줄 것을 부탁했고, 링컨은 사진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뉴세일럼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고, 지금도 뉴세일럼 역사 유적지에 가면 링컨과 관계 있는 물건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링컨의 자취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뭔가 화기애애한 아주 웃음이 막 가득한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링컨이 우리 지역을 이끄는 게 어떨까요?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링컨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아요? 링컨도 정치가가 되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죠. 그래서 1834년 일리노이주 의원 선거에 나갔죠. 사람들은 모두 링컨을 믿고 따르며 응원을 해 주었고, 덕분에 링컨은 당당히 일리노이 주 의원으로 뽑혔답니다. 와, 주 의원이 되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링컨은 의원으로서 일하면서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의원으로서 지역을 돌보려면 또 뭘 해야 된다, 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링컨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공부했고 3년 만에 변호사 자격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그리고 의원으로 또는 공부하려 눈꽃 새가 없었지만 링컨은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링컨을 믿고 세 차례나 다시 의원으로 뽑아주었지요. 아주 재미있게 열심히 일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뭔가 어수선해요. 흑인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다 슬픔에 잠겨 있거나 걱정이 쌓여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 링컨에게는 오랫동안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흑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었답니다. 그때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여겼거든요. 종으로 여겼거든요. 흑인들은 물건처럼 이리저리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책을 볼 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아이들 이런 장면을 볼 때 엄청 불쌍해 보였는데 오늘 다시 보게 되네요. 자, 채찍으로 맞으면서 죽도록 일을 해야 했고, 링컨은 그런 흑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소중한데 왜 단지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옳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링컨 하게 되면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바로 나와버렸네요. 자, 링컨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국민들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합니다. 노예제도는 흑인의 자유와 평등을 빼앗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자, 링컨의 힘찬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링컨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링컨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 이게 편지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일까?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링컨 아저씨,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엄마랑 길을 가다가 아저씨를 보았어요. 우리 엄마는 아저씨를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 얼굴은 너무 뾰족해서 못생겨 보였어요. 턱수염을 기르시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야, 저도 이거 오늘 오랜만에 링컨의 턱수염에 대한 스토리 일화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링컨을 좋아하는, 즉 링컨 아저씨를 좋아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올렸다. 그레이스 올림.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여기 링컨이 딱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좋은 생각인걸. 턱수염을 한번 길러야겠어. 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네요. 그레이스라는 분이 보낸 편지를 받고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했구나. 여기 턱수염 기른 거 보이죠? 자, 여기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링컨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농장이 많은 특히 남부지방에서는요, 농장이 많은 남부지방에서는 힘든 농사일을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노예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부 사람들은 더글러스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노예제도에 찬성한다고 나섰죠. 결국 미국은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북부와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남부로 나누었죠. 우리나라도 공산주의를 따르는 북한과 민주주의를 따르는 남한, 이래서 남북이 갈려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자, 링컨에게 한번 또 뭔가 매달려 볼까요? 아니면 링컨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자, 링컨하고 더글러스하고 둘이서 지금 막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을까? 야, 흑인 노예들을 구해냅시다 라고 하니까 미국은 백인들이 세운 나라라고요 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링컨과 더글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서로 다 입실험을 하는 거죠. 링컨과 더글라스는 노예 문제로 오랫동안 입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더글라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링컨을 비난했고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에 대한 에피소드 상당히 재밌는 말이 많아요.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네요. 링컨은 두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속으로는 분명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을 거라고야 하고, 그러자 링컨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왜 이 못생긴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재치 있는 말씀이죠. 링컨의 재치 있는 대답에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어요. 링컨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은 링컨은 미국의 16번째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야, 멋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왜 이런 못생긴 얼굴을 내가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두 개라면은. 자, 그런 말씀. 야,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사람들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나와요. 자, 링컨은 대통령이 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겼어요. 줄을 끊기 정성을 좀 다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의아해서 링컨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당신을 헐뜯고 비난했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 큰 일을 맡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링컨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지닌 많은 사람들을 존경받죠.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벌써 하는 게 다르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게 되면 계속 서로 싸우면 하는데 그 사람들은 큰 좋은 일감을 준다. 일거리를 맡긴다. 책임을 전가한다. 자, 여기서 쿵쿵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전쟁터 같아요. 보니까 총도 있고 마차가 쓰러져 있고 병사가 누워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쿵쿵 이게 뭐냐? 이 뜻은 뭐야? 아, 전쟁이 났는가 봐요.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과 북의 싸움이 계속되더니 1861년에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링컨은 무척 가슴이 아팠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노예를 구해내려면 남부지방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내고 미국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북부와 남부,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어 평화로운 미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또 여러분 잘 봅시다. 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까? 조금 전에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자, 남북 전쟁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미국의 남부 지방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북부 지방이 서로 총을 겨누면서 싸운 전쟁이에요. 1861년 남부 지방에서는 북부 지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장이 많은 북부 지방은 무기를 빨리빨리 만들어냈고 무기를 전국적으로 나를 수 있는 철도도 잘 발달해서 아주 유리했다라는 이야기. 이 전쟁은 1865년에야 끝났다고 합니다. 약 한 4년 정도 전쟁을 했네요. 야, 참 큰 피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는 전쟁은 이 땅에 이 지구상에는 없어져야 합니다. 자, 링컨 대통령 수염을 기르고 딱 서 있는 모습이 무슨 말을 할까요? 저 미국은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평등, 자유,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선물이라고 그럴까요?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흑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링컨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사람들을 향해 힘주어 말합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을 하게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다시 자유가 태어날 것이며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 특히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거. 아, 이거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말이다. 그리고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4년 만에 끝났다 합니다. 이로써 미국은 총소리를 멈추고 하나가 되었고 흑인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정말 박수 쳐야 될 일이다. 자,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 링컨이다. 에브라임 링컨. 자, 링컨 대통령. 자, 링컨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사람들을 향해 힘주어 말했다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밑에 와, 드디어 미국이 하나가 되었어.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막 웅성거리면서 보낸 그런 장면이 나왔네요. 여기는 이제 별별 상식이 있는데요. 이거 다 자세하게 읽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한 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즉 링컨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것 몇 차례 소개되었고,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링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미난 상식을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이런데 이제 쭉 사진을 몇 카트씩 연합돼 계죠. 대통령이 유쾌해요. 재미있어요. 위 사진을 보면요 알 수 있듯이 링컨은 키가 무척 컸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큰 키와 점잖은 외모 때문에 어떻게 목소리가 좀 굵직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링컨의 목소리는 매우 가늘고 여성스러웠어요. 또 링컨의 부드러운 미소와 재치 때문에 사람들은 링컨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요, 난 군대에 있을 때 절대 인디언과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모기들과 피 터지는 전쟁, 피 터지게 싸웠어요. 이렇게 과거의 일을 능청스럽게 말했다는 링컨의 일화만 들어도 그 얼마나 유쾌한 대통령이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예. 자, 그리고 링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자, 1861년 취임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안타깝게도 또 5주 뒤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4년 뒤에 기나긴 전쟁을 끝내고 미국은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전쟁 복구한다고 고생 많았겠죠. 자, 피해 복구. 1865년 또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링컨은 미국을 일으킨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워싱턴 한 극장에서 남부지방의 연극 배우가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링컨은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의 못다 이룬 꿈은 계속 남아서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미국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상상해보면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미국 대통령 기념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링컨 기념관의 새겨진 글귀, 조금 전에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예. 자, 링컨의 조각상 기념관 벽에는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 쭉 이렇게 쭉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글, 이게 바로 링컨 기념관은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곳이기도 하죠. 어디가? 바로 링컨 그 기념관 앞에 여기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이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마틴 루서라고 하네. 그러니까 트 발음을 미국에서는 잘 하지 않죠. 워터의 말은 워러 하듯이. 자,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미국 사우스다코다주 러시모아 산에 가면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청남대라고 하는 데 가면 대통령들의 동상이 있고 또 합천에 가면 영화의 그 세트장 거기 보면 청와대가 있어서 대통령들의 그 흉상 또는 여러 가지 어록들이 나와 있죠.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밑에 이거네요.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은 어떤 사람?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켰고 제퍼슨은 어떤 미국의 기틀을 만들었고 루즈벨트는 뭐라고?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에 미국을 구해냈다. 그리고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답니다. 이런 거. 자, 대단한 대통령들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로 이렇게. 자, 여기 미국 역사를 바꾼 대통령 해가지고 또 신문에 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다 넘어가고요. 자,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화보에 이런 이 동화책의 마지막 부분, 완전 마지막이 아니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으세요. 난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선거에서 떨어진 것도 수차례였고 날 미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을 때도 있었죠. 이렇게 힘겨웠던 순간들이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래요.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 거야. 자,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알려줄까? 오, 이게 답이네요. 오,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알려줄까? 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렴. 나는 내 능력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자신감과 용기도 샘솟는 법이지. 자신감과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 동화책의 말미에는 이렇게 소개를 해놨네요. 이제 만화로 한번 이렇게 꾸려봤고요. 링컨 대통령 어린 시절에 그냥 흑백책에서 좀 보다가 칼라로 보니까 좀 달라지고요. 제가 직접 미국에 2015년에 가서 바로 링컨 대통령의 그 동상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했다는 이 자리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동영상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책 마지막 표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뒤편에 있는 표지에 이렇게 정리하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지만 변호사, 정치가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했지요. 1860년에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노예 제도를 없앴고 남과 북으로 나눈 미국을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한 대통령인 나는 누구일까요? 하고 어린이들에게 나는 누구일까요? 하고 어린이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답은 에이브리엄 링컨. 진짜 멋있다. 여러분, 이 좋은 책을 며칠 전에 재활용 하는 날 재활용 수거장에 가니까 동화책이 한 30권, 30권 정도, 그리고 아마 그 세트는 한 근 60권에서 70권쯤 되는가 봐요. 그게 번호가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책이 좋아서 가지고 와서 이 나이에 7순을 넘긴 이 나이에 동화책을 보는 재미, 이걸 느끼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재미있게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서 서투르지만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영상을 꾸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멋진 인생 잼나보이 여순모였습니다.